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죠.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거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은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변호사 없이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꼭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정해진 양식도 없어서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적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빈종이에 처음부터 쓰려고 하면 막막하죠. 이런 경우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예시 양식을 활용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고소장 예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페이지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은근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작성할 때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써야 하나요? 둘 다 괜찮지만 저는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필로 쓰다 보면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내용이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예전에 한 의뢰인 분께서 자필로 12장의 고소장을 써오신 적이 있는데요. 앞에 10장은 고생담과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가득했고 사건 내용은 마지막 2장에 겨우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수사관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타이핑으로 작성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깔끔하고 명확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님, 고소장을 제출하면 제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가려져서 제공됩니다. 이름,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죄명을 잘못 적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관이 내용을 보고 적합한 죄명을 다시 정리해 주거든요. 오히려 신경 써야 할 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작년에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아요 라고 적지 말고 2024년 12월 5일 친구 B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요청했고 같은 날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그런데 이후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식으로 날짜, 방법,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위에처럼 조금 단순한 사건 말고 만약에 사건이 복잡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해 사실이 여러 번 발생했다면 표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날짜, 피해 금액,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사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할 때 소제목을 활용하면 글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개요, 피해 상황, 증거 자료처럼 내용을 분리해서 적으면 수사관이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떤 걸 첨부해야 하나요? 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피해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통화 녹음, 송금 내용, 차용증 같은 자료는 사건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로 사소한 자료라도 제출해 보십시오.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해줄 테니 여러분은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보기 쉽도록 정리는 잘 하셔서 내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본다고 하던데 문제가 없나요? 네, PD님 법률 지식이 상당하신데요.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내용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가려집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고소장에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만 적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보고 미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권리를 지키실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